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경합주를 휩쓸며 대선 승리를 사실상 확정지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승리 선언을 통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승리로 기울면서 비트코인이 7만 5천 달러를 돌파해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급등해 1,400원 선을 위협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끝장 기자회견을 앞두고 발언 수위에 부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친윤계와 친한계는 인적 쇄신과 김건희 여사 활동 범위를 두고 막판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에서 북한군과 첫 교전을 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미국 고위 당국자는 이 전투에서 상당수의 북한군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초박빙 승부가 예상됐지만 승패는 일찌감치 결정됐죠. 트럼프 후보가 역대 최고령이자 역사상 두 번째로 징검다리 재선에 성공한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개표 초반부터 일찍 앞서 나가기 시작했던 트럼프는 단 한 차례도 밀리지 않으면서 4년 만에 백악관 귀환을 눈앞에 두게 됐죠. 선거 당일 해리스가 앞서는 여론조사는 호감도뿐이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대통령이 되기 위한 매직 넘버 270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트럼프의 승리 소식을 전했습니다. 저 소식 박한범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48대 44. 선거 당일 이뤄진 출구조사에서 미국 유권자들은 민주당 해리스 후보에게 더 많은 호감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투표함을 열자 분위기가 정반대로 뒤집혔습니다.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선거인단 확보에서 단 한 차례도 밀리지 않으며 개표 내내 앞선 겁니다. 트럼프 후보는 인디애나와 켄터키에서 첫 승을 거두며 3대 19로 치고 나갔고 줄곧 우위를 유지했습니다. 텍사스와 플로리다 등 집토끼는 물론 경합주로 분류됐던 중북부 러스트벨트와 남부 썬벨트까지 사로잡으며 조기 승리 선언 무렵엔 195대 266으로 앞섰습니다. Maybe the best of the three. We did great in the first one. We did much better in the second one, but something happened. I would say this was the best campaign we ran. 미국 언론들은 승부의 윤곽이 드러난 개표 중반부터 트럼프 승리를 기정사실화하는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후보의 당선 확률을 95%로 예측했고 AP통신은 트럼프의 백악관 탈환이 근접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집계가 더딘 우편 투표까지 반영하면 해리스 후보가 뒷심을 발휘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었지만 미 폭스뉴스는 트럼프 후보가 당선에 필요한 매직 넘버 270을 넘겨 277석을 확보했다며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거의 대부분 주가 이미 공화당 또 민주당으로 정해져 있다시피 했기에 역시나 승부를 결정지은 곳은 경합주 7곳이었습니다. 여론조사에서는 선거 전날까지 초박빙이었지만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 거의 모두가 트럼프 쪽이었죠. 승부처였던 펜실베이니아마저 트럼프가 이기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윤지원 기자가 이 시각 경합주 개표 상황 짚어드리겠습니다. 해리스 대 트럼프, 트럼프 대 해리스. 예상대로 승부는 경합주에서 갈렸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경합주 중 3곳을 이기고 남은 4곳에서도 우위를 점하면서 백악관 행이 확실시되는데요. 현재 해리스 후보는 선거인단 219명, 트럼프 후보는 266명을 확보했습니다. 이 경합주 가운데 결과를 일찍 확정지은 곳부터 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공화당 강세 지역인 썬벨트입니다. 이 노스캐롤라이나주인데요. 이 노스캐롤라이나주 선거인단 16명이 배정됐는데 최근 민주당 지지층이 이 지역에 대거 유입되면서 경합주로 분류되기는 했습니다만 우리 시간으로 오후 1시가 조금 넘은 시간 경합주 중에서는 처음으로 트럼프 후보가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역시 선거인단 16명이 걸린 이 조지아주도 승부가 일찍 판가름 났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후보를 불과 11,000여 표 차이, 득표율로는 0.2%포인트 정도 차로 이기면서 재검표까지 한 지역인데요. 이번에는 우리 시간 오후 3시쯤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트럼프 후보 50.7%를 득표하면서 조지아주를 탈환했습니다. 썬벨트의 남은 두 지역, 애리조나주와 네바다주에서도 개표가 후반으로 접어든 상황에서 트럼프 후보가 앞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북동부의 쇠락한 공업지역이죠. 러스트벨트로 가보겠습니다. 해리스 후보의 유력한 승리 방정식이 이 러스트벨트 3곳을 모두 가져오는 거였는데요. 기존 예상을 뒤엎고 모두 트럼프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대선 최대 승부처로 꼽힌 곳이죠. 펜실베이니아, 선거인단 19명이 걸린 펜실베이니아에서 오후 4시를 조금 넘겨서 트럼프 후보가 승리를 확실시했습니다. 이 개표 초반에는 민주당에 유리한 사전투표가 먼저 집계되면서 해리스 후보가 크게 앞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본투표함이 열리면서 격차가 좁아졌고요. 결국 보시는 것처럼 해리스 후보 48.2%, 트럼프 후보 50.7%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러스트벨트의 남은 2개 경합주, 미시간과 위스콘신도 개표 막바지에 접어든 상황에서 트럼프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표가 진행될수록 격차가 커져서 판세를 뒤집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러스트벨트보다 공화당 강세인 썬벨트의 일부 지역에서 오히려 득표율 차가 더 적게 났다는 점인데요. 트럼프 후보는 결국 경합주 7곳에서 모두 우위를 점하면서 징검다리 재선의 꿈에 가까이 다가서게 됐습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트럼프 후보는 곧바로 대선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2020년 대선 때도 한창 개표가 진행 중이던 때 막무가내로 승리 연설을 했었는데 이번엔 진짜로 이긴 듯하죠. 부인인 멜라니아, 부통령 후보인 벤스 상원 의원 부부와 함께 무대에 올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플로리다주 판비치 컨벤션 센터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인근 마로라고 리조트에서 개표를 지켜보다 7곳의 경합주에서 우세 소식이 들리자 지지자 대상으로 승리 선언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This is a magnificent victory for the American people that will allow us to make America great again. 연설을 시작할 땐 최대 승부처인 펜실베이니아 선거인단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상 승리를 자신하고 기존 공약을 재확인까지 했습니다. We're going to fix our borders. We're going to fix everything about our country. 트럼프 후보는 패배한 지난 대선 때도 당선자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기 승리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만에 하나 최종 집계 결과가 바뀌더라도 과거처럼 승리를 도둑맞았다고 주장하려는 포석으로 여겨집니다. 트럼프 후보는 선거 당일도 SNS를 통해 필라델피아에서 대규모 선거 사기가 있다고 주장하며 패배 시 불복 가능성을 키워왔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반면 해리스 후보는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캠프 역시 당황한 분위기가 역력하고요. 당초 해리스는 목요일 하워드대에서 지지자들과 개표 파티를 열 예정이었는데 돌연 이 모든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신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리스 후보의 모교인 하워드대 광장입니다. 해리스 지지자들이 침통한 표정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행사장 개표 방송은 꺼졌고 빠른 박자의 음악만 흘러나옵니다. 해리스가 연설을 하고 있어야 할 무대도 마이크만 덩그러니 놓인 채 텅 비어 있습니다. 해리스는 투표 종료 시점에 맞춰 이곳에서 지지자들과 개표 방송을 함께 지켜볼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정이 넘어도 해리스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I'm still keeping the faith. I still have hope. The battleground states are still too close to call. 해리스 캠프 측은 해리스의 대중 연설을 연기했습니다. So you won't hear from the vice president tonight, but you will hear from her tomorrow. She will be back here. 해리스는 오늘 오전부터 핵심 경합주의 라디오 방송들과 연쇄 인터뷰를 가지고 유권자들과 전화로 소통하며 막판까지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You did. Thank you. Thank you so very much. 하지만 본격적인 개표가 시작되면서 박빙 승부를 펼칠 거란 예측과 달리 트럼프 후보와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패배감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트럼프 후보의 당선이 확정된 지금 미국의 분위기가 궁금합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강영구 특파원.
워싱턴 백악관이죠.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이곳 워싱턴 백악관은 현지 시각 새벽 5시를 조금 넘긴 시각입니다. 아직 동이 트기 전 가장 어두운 시간대인데 이곳 백악관의 분위기도 깊은 적막감만 흐르고 있습니다. 몇몇 취재진들만 주변에 보일 뿐 지지자들은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곳 워싱턴 DC에는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이 밤새 투표 결과를 지켜봤는데 결과가 트럼프 후보 쪽으로 급격히 쏠리면서 이곳의 공기도 한층 무거워졌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내일 직접 입장을 표명하기로 예고한 만큼 바로 패배를 인정할지 또 향후 정치적 행보와 관련해 어떤 이야기를 할지 관심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아직까지 선거 결과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개표 방송을 지켜본 플로리다는 분위기가 확연히 달랐겠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개표 방송을 지켜본 플로리다는 열기가 한껏 고조됐습니다. 특히 수천 명의 지지자들이 모여있는 팜비치 컨벤션 센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도착해 승리 선언을 할 때 열기는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큰 소리로 환호하며 USA를 외치고 대부분의 지지자들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마가 구호가 새겨진 붉은 모자를 쓰고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한편 이번 선거가 시작되기 전 4년 전 의사당 의회 난입 사태와 같은 폭력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지만 이번에는 4년 전과 같은 혼란은 벌어지지 않고 차분하게 아침을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4년 만에 백악관으로 돌아가는 트럼프 후보의 대권 레이스는 사실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유세 도중에 총기 테러를 당하기도 하고 해리스로 후보가 바뀌면서 일순간 분위기가 역전되기도 했죠. 정치 신인으로 첫 번째 대통령 임기를 보냈다면 이제는 최고령의 재선 대통령으로 보내게 됩니다. 장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6년 정치 신인이었던 트럼프 후보는 민주당 거물 정치인 힐러리 클린턴을 꺾는 대파란을 일으키고 백악관에 입성했습니다. I pledge to every citizen of our land that I will be president for all Americans, and this is so important to me. 4년 뒤 재선에 도전했지만 개표 막판 당시 조 바이든 후보에게 경합주를 내주며 결국 고배를 마셨습니다. 당시 트럼프 후보의 불복 선언에 지지자들이 미 의회를 점거하는 초유의 폭동 사태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대선도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지난 7월 펜실베이니아 유세 연설을 하던 트럼프 후보가 총기 공격을 받은 충격적인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피격 이후에 곧바로 손을 불끈 쥐고 일어서 보수 지지층 결집의 중대 기점이 됐다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And they thought it was over. They thought it was over when I went down because they saw the blood immediately. And then when I put the hand up, everybody was happy. 조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와 이를 대신한 젊은 피 해리스 후보의 상승세에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란 관측도 많았습니다. 온갖 악재를 뚫어낸 절치부심의 트럼프 후보가 4년 만에 다시 백악관의 주인이 됐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트럼프 후보의 승리에 기여한 사람이 많지만 이 사람을 빼놓을 수 없죠. 매일 트럼프 지지자 중 한 명을 뽑아서 $100만, 우리 돈으로 13억 원 이상씩 주는 등 물심양면으로 후원한 일론 머스크입니다. 전통적인 지지층인 백인 남성에 더해 라틴계 같은 유색 인종도 트럼프를 지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펄쩍 뛰어오르며 연단에 오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트럼프 후보와 악수합니다. As you can see, I'm not just MAGA, I'm dark MAGA. 머스크는 금권 선거 논란까지 감수하며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에게 $100만 경품 행사를 열기도 했습니다. Every day from now until the election, we're giving out $1 million prize. 머스크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최소 $1억 3,200만, 우리 돈 1,840억 원을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는 재집권하면 머스크를 행정부에 기용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의 우세에는 유색인종 표도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I was always like a lifelong Democrat, but this time around I decided to change to Republican. They don't back the Second Amendment, which is huge. That got taken away from us.
and it kind of just went downhill from there. 특히 트럼프의 불법 이민에 대한 강경한 태도가 이미 미국 국적을 딴 이민자의 표심을 자극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국내외 금융시장은 온종일 요동쳤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당선이 유력해질수록 환율은 치솟아 1,400원을 넘보기까지 했고 트럼프가 밀겠다고 했던 비트코인은 한때 1코인당 1억 원을 돌파하기도 했거든요. 반면 우리 증시는 미중 무역 갈등 우려에 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중은행 외환 딜링룸은 하루 종일 분주했습니다. 장 초반 원달러 환율은 소폭 내린 1,374원으로 출발했지만 바로 방향을 바꿔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1,399원까지 오르며 1,400원까지 위협한 환율. 결국 전날보다 17원 넘게 오른 1,396.2원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높아진 겁니다. 트럼프가 됐을 때 많은 정책적 불확실성들이 있거든요. 세계 경제가 상당히 좀 크게 움직일 수 있고 안전자산인 달러화에 대한 선호가 비트코인도 사상 처음 7만 5천 달러, 우리 돈 1억 300만 원을 넘어서며 새 역사를 썼습니다. The policy of my administration, United States of America, to keep 100% of all the Bitcoin the U.S. government currently holds or acquires into the future. 하지만 국내 주식시장은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수출 위축 우려에 자동차와 2차 전지 관련주 등이 하락한 영향인데 반면 트럼프 수혜주인 방산과 금융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채권 금리는 트럼프 후보의 당선 유력 소식에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트럼프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면서 우리나라 안보 지형에도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인데요. 트럼프 후보는 주한미군 철수를 카드로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올리려고 있죠. 조금 전 윤석열 대통령이 트럼프 후보에게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는 당선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는 속보도 들어왔습니다. 이어서 강재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한미는 오는 2030년까지 주한미군 방위금 분담금을 조기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후보는 양국이 합의한 액수의 9배 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If I were there now, they'd be paying us $10 billion a year. It's a money machine, South Korea. 미국에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은 행정협정이어서 대통령의 의지만 있으면 파기가 가능합니다. 지난 2017년과 마찬가지로 주한미군의 감축과 철수를 카드로 재협상 압박에 나설 전망입니다. 트럼프는 특히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이전에도 보였기 때문에 기존의 그 12차의 협상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리스크가 가시화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미 대통령 당선인 간에 소통의 기회가 이른 시일 안에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트럼프 후보의 당선을 축하하는 메시지와 함께 강력한 리더십 아래 한미동맹과 미국의 미래는 더욱 밝게 빛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계가 그 결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안보가 한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워싱턴 신행정부와 완벽한 한미 안보 태세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고위 관계자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에 대해 이번 미 대선 결과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더라도 기존 협상이 기준점이 될 것이라며 앞선 협상 결과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미국 선거 주진희 기자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실 오늘 대통령 선거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의회 주지사 선거도 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됐죠? 네, 오늘 그야말로 미국 공화당의 날이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상원의원 선거가 이루어졌는데요. 그 결과를 보시면 공화당이 상원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하원 선거 결과도 보면은 공화당이 과반을 코앞에 두고 있어서 트럼프는 든든한 의회를 옆에 두고 임기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You guys deserve another 2 years in power. Well, we did pass a lot of legislation. It's died on Chuck Schumer's desk. And 우리 한인계 그러니까 앤디 김도 상원 의원에 도전하지 않았습니까?
네, 원래 하원의원이었다가 그 뉴저지 상원의원에 도전을 했는데 한국계 최초로 상원의원에 당선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앞서 봤지만 해리스 부통령이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일쯤 승복 선언이 나올까요? 네, 사실 그 패자의 아름다운 승복 선언과 축하 전화 반드시는 아니어도 미국 민주주의의 관례 같은 것으로 굳어왔었습니다. Donald Trump is going to be our president. Girls who are watching this, never doubt and achieve your own dreams. I spoke with George W. Bush and congratulated him on becoming the 43rd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 say to President-elect Bush that what remains of partisan rancor must now be put aside. 네, 두 번 모두 치열했던 선거로 꼽혔는데 한번 보시면 엘고어의 연설은 대선이 있고 나서 한 달 뒤에 있었습니다. 네. 재검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거부당하고 승복 연설을 했기 때문인데요. 보통 윤곽이 나온 날 새벽쯤 승복 연설을 하는 만큼 해리스가 내일 승복 언급을 할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트럼프는 지금 여러 가지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럼 그 재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통령은 면책 특권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 미국 역사상 기소된 대통령 당선인은 처음 있는 일이라서 아직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방 법원에서 다뤄지고 있는 사안들, 즉 기밀문서 유출 등 사건은 셀프 사면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연방의 권한이 닿지 않는 각 주가 관할하는 성추행 등의 재판은 면책 특권으로 잠시 사건이 유예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관측입니다. 잠시 유예라. 그 잠시가 얼마나 될지는 또 두고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진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내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은 내일 오전 10시 대통령실에서 열립니다. 이번엔 전과 달리 담화와 기자회견 모두 기자회견장에서 진행하는데 담화 길이를, 그러니까 모두 발언 길이를 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보다는 국민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에 집중하겠다는 거죠. 먼저 전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하루 앞두고 강원도를 찾았습니다.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과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잇따라 참석하며 예정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1조 원 규모의 벤처 펀드를 조성해서 비수도권 창업 기업에 적극 투자하겠습니다. 외부 일정을 모두 마친 윤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실로 복귀해 참모들과 기자회견 준비에 매진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이어갑니다. 다만 이번에는 담화를 집무실이 아닌 기자회견장에서 하고 길이도 이전보다는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담화보다는 질의응답에 더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질문의 주제나 횟수,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끝장 기자회견이 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은 모든 질문에 대해 진솔하고 소상하게 답한다는 방침으로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 문제와 명태균 씨 논란 등에 대해서도 직접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그 해법과 수위를 놓고는 막판까지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보통 기자회견을 하게 되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를 많이 고민하죠. 하지만 이번 기자회견을 앞두고는 참모진들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될 말, 되도록이면 피해야 할 표현이나 문구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정 이슈를 두고 법적 문제가 없다는 방식의 대응만큼은 이번 회견에서 최대한 하지 않겠다는 기류도 읽힙니다. 여론이 더 악화될 게 불보듯 뻔하니까요. 김도영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에게 조금 더 진솔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선 법적 절차를 강조해 왔습니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 경, 공수처 이런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실에선 이번엔 이 같은 법률가적인 대응은 되도록 자제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특정 이슈에 대해 검찰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는 접근은 되도록 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개혁엔 저항이 따른다와 같은 다소 강한 표현도 수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칫 기자회견 결과가 오히려 불통으로 비쳐 반감을 사면 안 된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기자회견과 관련해 당내 의원들을 비롯해 다양한 곳에서 자문을 폭넓게 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취합된 의견을 듣고 최종 발언 수위와 문구를 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전 국민이 내일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듣고자 하는 말은 뭘까요? 아무래도 명태균 씨 관련 사안이나 김건희 여사 문제일 텐데 친한계 내에선 뻔한 말은 하나만 하다.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과 관련한 수사를 받겠다는 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당내 상황 김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민심 회복의 마지막 기회라는 당내 공감대는 이미 형성됐습니다. 그 핵심에 있는 건 김건희 여사 문제입니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와 관련해 국민이 공감할 만한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발언 수위를 놓고는 온도차가 있습니다. 친윤계 한 중진은 김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대통령이 설명할 책임은 있다면서도 검찰 수사나 특검을 이야기하는 건 야당이 하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친한계 일부에선 야당의 김 여사 특검 공세를 막으려면 무혐의 결론 난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를 받겠다는 전향적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건희 여사 수사 관련 내용도 좀 담화문에 담겨야 한다고 보세요? 저는 그게 담겼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내일 좀 더 솔직하고 그리고 정직한 기자회견, 담화문 발표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양측 모두 특검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해법을 두고는 다른 목소리를 낸 겁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28일 재표결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특검법 부결 마지노선인 8표의 향방이 결정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청해왔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오후에 잇따라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을 만났습니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하루 앞두고 용산을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경태, 권영세, 김기현, 나경원 의원 등 당내 5, 6선 중진과 3, 4선의 김도읍, 김정재, 이철규 의원 등이 한 대표를 찾았습니다. 대국민 담화에 국민 눈높이를 강조했던 한동훈 대표는 오늘도 국민의 겸허한 자세로 변화와 쇄신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재차 대통령실을 압박했습니다. 그 취지까지 감안해서 당내에서는 내일 대통령 기자회견을 두고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모두 나왔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조경태 의원은 대통령 담화가 기대치 이하로 나오게 되면 국민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것이라고 발언 수위를 높였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의 시간이고 기다려야 할 때라며 용산 압박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좀 기다려야 되는 시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정이 같이 힘을 모아서 이제 우리 다시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오늘 간담회에서는 특별감찰관 도입 등 민심에 부응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주로 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기대하는 만큼의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 경우 당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그 다음 대책은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국회 출입하는 정치부 이호정 기자와 뉴스 추적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동훈 대표가 중진들을 소집했는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여기에 불참했습니다. 네, 추경호 대표가 그제 대통령을 만나서 이 기자회견을 앞당길 것을 건의했다라고 직접 밝혔죠. 이 회견을 앞당긴 계기가 한동훈 대표가 아닌 추경호 원내대표였다는 걸 강조한 모양새가 된 건데요. 그렇죠. 이 당정 소통 주도권을 놓고 이 당내 투톱 간 미묘한 신경전이 오가던 상황에서 이 당대표 주대 간담회에 원내대표가 불참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실제로는 어떤 겁니까? 불편한 기류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기자들 질문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직접 답을 내놨습니다. 네네.
여러분이 자꾸 그 불편하게 만드는 것 같아. 불편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 당대표하고 원내대표는 전체 또 상의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드리고 상의드리고 할 거고. 한마디로 불화설을 지금 일축한 겁니다. 그런데 한 대표가 주재하는 오전 회의도 안 갔고 오후 간담회도 다 안 갔어요. 예, 그래서 실제 당내 반응을 좀 물어봤더니 네네. 반응은 엇갈립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 평소 스타일과 다르게 용산을 방어하거나 이 대표를 견제하는 무리한 메시지를 낸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여당 원내대표가 대통령과 보조를 맞추는 건 당연한데 불화로 보이게 하는 쪽이 문제라며 한 대표 행보를 비판하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친한과 친윤의 엇갈린 시각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기자회견 하루 전 열린 중진 간담회에서도 개파 간의 온도차가 확연히 또 나타났습니다. 예, 내일 담화가 이 변화와 쇄신의 계기가 돼야 한다라는 점에는 개파를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나오는 목소리입니다. 다만 친한계는 그러려면 대통령실에 여론을 전달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동안의 대통령실의 인식을 미루어 봤을 때 아니란 메시지가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네. 이 제2부속실 설치도 여사의 공식 활동 선언이나 다름없지 않느냐는 의견을 포함해서 김 여사 관련 입장이 국민 눈높이와 어긋날 경우 야권의 압박이 더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이 반면 친윤 비한계에선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통령을 압박하는 방식에 우선 비판적입니다. 대통령이 당대표에 떠밀려 대책을 내놓는 그림이 되면 대책을 내놓더라도 민심에 미칠 효과가 반감된다는 지적이 나오고요. 나경원 의원이 지금은 대통령의 시간이니 기다려보자라고 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면 대통령실이 내일 내놓을 쇄신에 대해서는 다들 뭐 입장이 같은 겁니까? 이 쇄신책 수위에도 온도차가 감지됩니다. 의견 표명 방식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지금 한 대표는 구체적인 조치 혹은 마지노선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고 있는데요. 지도부 내부 취재를 해보면 당장 기대하는 최소한의 조건은 김건희 여사의 활동 전면 중단 그리고 즉각적인 인적 쇄신 이 두 가지입니다. 네. 이 두 가지는 바로 보여줘야 국민들이 변화를 기대할 수 있고 그래야 야당이 밀어붙이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선 기사에서 언급이 됐지만 김건희 여사의 검찰 수사 언급까지 담긴 담화가 될 거란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온도차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다른 건 뭡니까? 이 반면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 이 두 가지 조치 모두에 비판적입니다. 국면 돌파용 인적 쇄신은 결과가 좋지 않았다라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고요. 네. 김 여사 문제 인식과 해법에도 이견을 보였습니다. 괴담 내지는 과장된 왜곡된 유튜버라든가 또 정치인들의 마구잡이 발언으로 인해서 발생된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정부인으로서 당연히 수행해야 할 일까지도 막는다면은 대통령의 외교 일정을 방해하는 것과 뭐. 다만 친윤계 내에서도 이 전향적인 조치를 기대하고 전망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이 대통령이 박절을 언급할 때와 상황 인식이 다르다며 화끈하게 할 것이라고 밝힌 권영세 의원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또 다른 친윤계 중진도 인적 쇄신과 관련해 20명 이상 인사 방침을 밝힌 뒤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쇄신하는 방안도 있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뭐 내일 기자회견을 계기로 분위기가 확 바뀌길 바라는 마음은 다 같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호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 위중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무죄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부탁한 적도 없지만 부탁했다고 쳐도 실패한 교사가 어떻게 위중교사죄가 되느냐 이겁니다. 민주당도 이번 주말 2차 장외 집회를 예고하며 김건희 특검을 압박하고 있는데 여전히 탄핵에 대해서만큼은 신중합니다. 지난번 장외 집회를 해본 결과 아직 탄핵 분위기는 무르익지 않았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정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한밤중 자기 변론에 나섰습니다. 이 대표는 SNS에 허위 증언을 부탁한 적도 없지만 부탁했더라도 이를 들어주지 않아 실패한 교사인데 어떻게 위증교사죄가 되냐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이 마지막까지 자기들에게 불리한 통화 파일은 숨겼다며 황당하다는 반응도 덧붙였습니다. 무죄를 호소하는 겁니다. 민주당 차원에선 여론전을 이어갑니다. 이번 주 토요일을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특검 촉구 제2차 국민행동의 날로 정하고 다시 한번 대규모 장외 집회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애초 시민단체와 함께하려던 계획은 접었습니다. 시민사회 단체들이나 다른 당도 다 당내 사정들이
각자들의 사정이 있고 해서 일시들이 약간 좀 겹치는 면이 있어요. 시민단체 집회에서 터져나올 탄핵 구호에 자칫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겁니다. 민주당 한 핵심 관계자는 MBN과의 통화에서 아직 탄핵 계획이 없는 당의 입장과 달리 탄핵에 앞장선다는 프레임이 씌워질 것에 대한 부담이 작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특검 촉구 1000만인 서명운동은 물론 오는 16일에는 조국혁신당과 함께 연합집회에 나서며 특검 수용 촉구에 화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이렇게 다음 주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독일에서 비공개로 만났습니다. 이 두 사람은 문재인 정부 시절 경제부총리와 경남지사를 지낸 만큼 친문계로 분류가 되고 있죠. 자연스러운 만남이었다고는 하지만 야권의 잠룡으로 꼽히는 두 사람의 만남에 여의도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표선우 기자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27일 첨단 산업 투자 유치를 위해 유럽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에 나아갈 길에 대해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면서 함께 협력할 것을 다짐하는. 김 지사가 비밀리에 소화한 일정은 또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일정을 마친 뒤 현지 체류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만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지사 측은 MBN과의 통화에서 두 사람은 문재인 정부에서 같이 일한 만큼 원래 막역한 사이라며 누가 먼저랄 것 없이 계획에 없던 자연스러운 만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를 앞둔 만큼 정치권 안팎에선 비명 결집 움직임이 시작됐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김 지사는 전해철, 고영인 전 의원 등 당내 친문 세력들을 껴안으며 이 대표 대항마로 떠올랐고 친노, 친문 적자로 불리는 김 전 지사는 늦어도 다음 달 국내 복귀 예정입니다. 또 다른 야권 잠룡 김부겸 전 총리도 최근 윤석열 정부 비판 횟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1심에서 이 대표 유죄가 선고되면 민주당 내 대안 찾기가 본격화할 수 있다고 보고 정치적 공간 넓히기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는 지난 2018년 인도 측 초청이 아닌 우리 외교부의 셀프 초청으로 인도를 다녀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죠. 이를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인도 출장을 동행했던 전 주 인도 대사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샤넬 재킷 미반납 의혹과 함께 인도 순방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11월 김정숙 여사는 홀로 인도를 3박 4일 동안 방문했습니다. 당시 신봉길 전 주인도 대사가 김 여사의 방문 일정에 대부분 동행했습니다. 김 여사의 인도 단독 순방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이 신 전 대사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신 전 대사에게 김 여사의 인도 방문 경위와 출장 동행 이유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김 여사가 인도 정부의 초청 없이 인도를 방문했다는 고발장을 접수받은 뒤 수사를 계속해왔습니다. 인도 측 초청이 없었지만 외교부의 셀프 초청으로 김 여사가 인도를 방문해 세금을 낭비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을 두고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라며 인도 정부의 초청으로 인도를 방문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여사의 출장 일정을 협의하고 예산 배정을 다룬 문체부와 외교부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를 마쳤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의 샤넬 재킷 미반납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는데 두 사건 모두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된 상황입니다.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 필요성에 대해서도 조만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명 씨의 창원 국가산단 사업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와 관련돼 있는 공무원들에게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창원지검은 명태균 씨가 창원 국가산단 조성 사업에 개입한 의혹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형사 4부에 배당했습니다. 저희가 모든 가능성을 다 참고를 해서 지금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명 씨는 창원 국가산단 기획 선정 과정에 관여하면서 관련 정보를 미리 알고 주변에 토지 매입을 권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근 창원 제2국가산단 부지에서 있었던 토지거래 내역 150여 건을 창원시로부터 제출받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창원시는 국가산단 부지로 지정된 이곳 창원 의창구 일대 주변으로 범위를 확대해 토지거래 정보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검찰은 조사 담당자 등 창원시 직원 3명에 대해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국가산단 부지 토지 매입자들도 불러 명시의 개입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 4명을 보강하며 특별수사팀 규모를 갖춘 수사팀이 명시 관련 의혹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 더본코리아가 코스피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50%가 넘게 주가가 뛰었습니다. 상장 대박을 터뜨린 백 대표는 순식간에 4천억 원대 주식 부자가 됐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밝은 표정으로 상장 기념북을 있는 힘껏 내리칩니다. 백 대표는 사진을 찍을 때도 쭈그려 앉아 특유의 푸근한 미소를 지으며 코스피 상장을 자축했습니다. 좋은 분위기는 코스피 개장 이후 34,000원인 공모가를 훌쩍 뛰어넘어 장중 64,500원까지 급등하는 흐름으로 이어졌고 결국 51% 상승률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식 60.78%를 보유한 백 대표는 종가 기준으로 순식간에 4천억대 부자로 거듭났습니다. 온 국민들이 감시하고 온 국민들이 응원하는 기업이 돼야겠다라는 생각하셨었고 오늘 그 첫발을 내딛었다고 생각합니다. 백 대표가 출연한 흑백 요리사 인기에 힘입어 수요 예측에 국내외 기관 2,200여 곳이 참여했고 일반 청약 증거금도 12조 원 가까이 모였습니다. 백 대표는 해외 사업 확장으로 기업 가치를 더 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좀 드라마틱한 매장 수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이 경기에 민감한 만큼 장기적 수익률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공모주 고평가 논란은 백 대표가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처음으로 북한군과 교전을 벌였다고 우크라이나가 밝혔습니다. 외신도 미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적지 않은 수의 북한군이 사망했다고 전했지만 우리 대통령실은 본격적인 전투가 개시된 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군인이 모여 러시아 군사 용어로 추정되는 단어들을 연습합니다. 러시아 군인으로 보이는 남성이 북한 병사들을 훈련시키는 듯한 모습도 포착됩니다.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북한군 영상이 계속해서 공개되는 가운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과 우크라이나의 교전을 확인했습니다. Першими боями з північно-корейськими солдатами відкривається нова сторінка розширення війни на справжню ескалацію, щоб цей його крок став 지난 4일 우크라이나군 일각에서 주장한 쿠르스크에서의 교전 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겁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번 교전을 두고 전면전 돌입전 전선의 약점을 파악하기 위한 소규모 전투였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군 사상자 수 등 구체적 교전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는데 미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한 뉴욕타임즈는 상당수의 북한군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통령실은 북한군이 전선지대로 이동한 것은 맞지만 아직 전투는 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군 장교에 대해 현장 검증이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 휴대전화 암호가 풀리면서 범행 동기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장진철 기자입니다. 30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현역 군 장교가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현장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강을 가로지르는 부교 중간쯤까지 걸어가더니 난간 사이로 봉지를 떨어뜨립니다. 현장 검증은 시신을 유기한 이곳 화천 북한강 일대와 살해가 이뤄진 경기도 과천 군부대에서 진행됐습니다. 피해자 유족에 대한 사과는 오늘도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 가족들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유가족들에게 할 말 없습니까?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의 휴대전화 암호를 해제,
분석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또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범죄 행동 분석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내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군 장교의 이름과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할지 결정합니다. 2010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가 도입된 이후 군인 신문의 피의자가 심의 대상이 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도심에서 사람이 사슴뿔에 받쳤다. 상상이 안 되시죠?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근처엔 사슴 농장도 동물원도 없는데 말이죠. 윤기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산책로를 구급차가 지나갑니다. 오늘 새벽 5시 20분쯤 산책을 하던 60대 여성이 사슴뿔에 다리를 다쳤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119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사슴은 현장에 없었습니다. 양쪽 허벅지를 크게 다친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장소 인근에는 사슴 농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변을 살펴봤지만 사슴은 물론 야생동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시 출몰하거나 더 수색 상황이 오면 소방에서 다시 공동대응 요청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철수를. 앞서 새벽 1시쯤에는 저수지에서 5km 떨어진 수원의 다른 공원 산책로에서도 사슴이 나타나 30대 남성을 뿔로 찔렀습니다. 복부와 사타구니를 심하게 다친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흘 전에도 수원 호수공원에 사슴이 출몰해 시민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우와. 한 17년 정도 이렇게 운동을 다녔는데 동물이 이렇게 다니면서 어떤 사고가 발생하고 그런 적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조심스러워서. 도심에서 야생동물이 공격해 시민이 다치자 수원시는 부랴부랴 포획에 나서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일상에 퍼진 딥페이크 공포에 정부가 오늘 관련 범죄 수익을 몰수하고 위장 수사도 확대하겠다며 전면전을 예고했습니다. 사실 딥페이크 합성물은 디지털 성범죄를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까지도 혼란에 빠뜨릴 수 있죠. 이에 대비한 탐지 기술 개발이 막바지 단계인데 막상 개발을 해놔도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김민수 기자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다녀왔습니다. 인공지능 AI가 만든 CNN 간판 앵커 제이크 테퍼가 실제 뉴스에 등장합니다. 올해 미 대선에 딥페이크가 미칠 악영향을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Real life Jake here now. AI generated images, audio and video such as that have slowly been creeping into American political campaigns.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국내에서도 이런 딥페이크 합성물이 선거를 혼란에 빠뜨릴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딥페이크 오디오 탐지 기술 연구를 시작해 합성물 탐지의 정확도를 91%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유명희 산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후보가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미리 촬영한 김주아 AI 앵커 영상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쉽게 알아챌 수 없지만 국가수의 딥페이크 오디오 탐지 기술을 통해 정확히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비슷하다고 해도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면 조금 다르지 않을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아 씨. 유명희 산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후보가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가수는 내년 상반기 탐지 기술을 본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관련 인력이 2명에 불과해 밀려드는 딥페이크 감정 의뢰를 제때 처리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지난 11.6 재보궐 선거 기간 선거관리위원회가 딥페이크 합성물로 보고 국가수에 의뢰한 건수만 100건이 넘어 예산과 인력 지원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주차장엔 고급 외제차들이 빼곡하고 실내로 들어가 보니 호텔 저리 가라 할 정도의 화려한 테이블과 대형 모니터, 휴게 공간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여기서 뭘 했냐고요? 무려 650억 원대 불법 도박장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지인 추천을 통해서만 회원을 모아 건물주조차 여기가 뭐 하는 곳인지 몰랐습니다. 손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벽 시간, 서울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걸어 나옵니다.
한 남성이 나오는 사람들을 일일이 확인하고 문을 닫으란 신호를 보냅니다. 날이 밝자 맞은편 주차장에서 흰색 종이 가방이 은밀하게 전달됩니다. 2달 뒤엔 트럭에 물건을 잔뜩 싣고 새로운 사무실로 옮기는 모습도 포착됩니다. 오피스텔을 빌린 뒤 해외 카지노 영상을 생중계하며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50대 A씨 일당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서울 강남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도박장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는 평범한 건물입니다. 이곳에서는 게임에 사용된 칩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불법 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실제 카지노처럼 도박 테이블과 모니터, 휴게 공간 등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전문 딜러와 종업원을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박장의 회원은 수백 명대로 거래된 도박 자금만 약 650억 원 규모로 파악됐습니다. 지인 추천 등을 통한 철저한 회원제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주기적으로 도박장을 옮겨 다니고 외부인 출입을 철저히 통제함으로써 경찰은 A씨 등 30여 명을 검찰로 넘기고 해외 총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최다 홈런 기록의 주인공 최정이 자유계약 선수 FA 시장이 열리자마자 SSG와 총액 110억 원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3번의 FA 계약으로 총액 300억 시대를 열었는데요. 올겨울 스토브리그 시작부터 뜨겁습니다. 최영규 기자입니다. 37살의 나이에도 37개의 홈런포를 쏘아올린 화끈한 장타력에 전성기 못지않은 든든한 수비력까지 2005년 입단 이후 20년째 SSG의 3루를 든든히 지키며 이번 프로야구 FA 최대어로 꼽혔던 최정이 계속 SSG 유니폼을 입습니다. 이번 세 번째 FA 계약으로 4년 동안 받는 돈만 무려 110억 원. 지난 FA 계약까지 합치면 무려 300억 원이 넘습니다. 프로야구 최다 홈런 기록에 이어 FA 최초로 누적 300억 원의 사나이가 된 최정은 SSG에서만 600홈런까지 때려내겠다는 각오입니다. 문학에서 한 번 더 우승을 했으면 좋겠고 또 개인적으로 이제 600홈런을 꼭 치고 싶습니다. 개장 첫날부터 대기록이 터졌지만 이번 FA 시장에는 또 다른 대어들이 남아 있습니다. 올 시즌 13승을 올린 KT 선발 엄상백에 롯데 최다 세이브 기록의 보유자 마무리 김원중, 여기에 두산의 붙박이 3루수 허경민도 옵션을 포기하고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3년 전 역대 최다 금액인 989억 원을 기록한 뒤 매년 600억 원 넘는 돈이 거래된 프로야구 FA 시장. 정규 시즌만큼 뜨거운 쩐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부쩍 추워진 날씨에 오늘 서울에는 올가을 첫 서리가 관측됐습니다. 작년보다는 이틀 빠르고요. 평년보다는 9일 늦은 기록입니다. 절기 입동인 내일은 오늘보다도 기온이 낮아지겠습니다. 서울이 2도, 강원 대관령은 영하 3도, 전북 장수는 영하 4도까지 떨어지겠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낮겠습니다. 밤사이 경북 동해안에는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추워도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서 비교적 따스하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서울과 춘천이 14도, 대전도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낮 기온도 부산이 19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적으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는 주말에는 하늘 대체로 맑게 드러나는 가운데 날은 온화하겠고요. 제주에만 약하게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